안 그래도 어려운 골프 최대한 쉽게 레슨 해드리는 문태한 프로입니다. 제가 레슨 초창기에 이 멘트로 오프닝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 멘트로 시작하는 거는 오랜만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안 그래도 어려운 골프를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는 이 멘트를 준비한 이유는 이 회전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골프가 굉장히 쉬워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다고 하면 이 골프가 훨씬 더 쉬워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회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에 회전해야 될 부분도 많고 딱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골퍼분들이 아 이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뭐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골프는 회전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회전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상체 회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하체에 대한 이해. 세 번째로는 손의 회전에 대한 이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클럽의 회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이 상체 회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상체 회전은 파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상체 회전 이퀄 파워인데요. 당연히 상체도 하체도 이 손도 이 클럽도 회전을 한다고 하면 파워라는 것은 발생시키지만 이 상체에 대한 회전이 파워에 대한 느낌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훨씬 더 영향이 더 좋다는 걸 확정지어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제가 한번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쳐볼 건데요. 상체가 하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하체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상체만으로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체에 대한 축을 유지하고 척추에 대한 각을 지키고 이 클럽의 헤드 끝이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해서 공을 쳐볼 겁니다. 그러면 이 클럽의 헤드의 끝이 오,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회전이 나가요. 되는데요. 네.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스윙의 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척추에 대한 축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이 클럽 헤드의 끝이 흔들흔들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이 원을 형성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윙의 궤도라고 우리는 부르게 됐습니다. 이 축이란 게 지켜지기 때문에 꽤나 멀리 있는 클럽 헤드를 손으로만 이 상체에 대한 회전으로만 스윙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에 대한 거리가 안 나갈 것 같은데 꽤나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쳐보면 하체를 사용하지 않고 상체에 대한 회전, 축이 기준점이 된 상태에서 끝에 있는 클럽 헤드를 원을 그려서 회전을 했습니다. 꽤 멀리 나가요. 네, 뭐 상체만 캐리가 사용을 200m가 했는데. 넘게 나가고요. 네. 총 토탈 거리가 249m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물질적인 힘도 굉장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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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나 뭐 큰 스피드가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지금 치기에도 힘 전달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이 축, 이 척추의 각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들었다가 찍는 것이니까 회전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상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으로 축이 왔다가 과도하게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궤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상체에 대한 회전을 고정하고 나서 이렇게 공을 계속 치는 연습을 하시면 이 파워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공을 많이 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을 계속 많이 연습을 한다는 가정하에 뭔가 이렇게만 쳐도 250m가 넘는 비거리가 나가고 골프가 되게 쉬운 것 같아서 이대로만 치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욕심이 많아요. 생기겠죠. 네. 욕심이 생기면 더 강하게 치려고 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상체만으로 강하게 치려고 했을 때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강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앞으로 네. 좀 쏟아졌어요. 네.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안정감은 없었지만 일단 공이 잘 맞고 파워, 힘 전달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세게 친 것보다는 그렇게 멀리 나가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에 대한 느낌이 상체의 회전에 대한 느낌이란 걸 이해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안정성이라는 걸 추가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체에 대한 회전을 이해한다고 하면 안정성까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클럽은 14개가 있는데 드라이버라는 클럽이 제일 기니까 우리의 어드레스의 스탠스 형태도 가장 넓어지겠죠. 네. 이렇게 넓게 선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쓰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안정성이 있고 훨씬 더 상체에 대한 회전을 더 잘할 수 있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체 스탠스를 벌리고 스윙을 한다고 하면 아,
뭔가 이 상체 축이 유지되기 더 편해지겠네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조금 더 마음 놓고 스윙을 파워풀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쏠리거나 축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분명히 안정감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한 상태에서 안정감만 추구하고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건 뭐 하프 스윙도 아니고 풀 스윙도 아니고 굉장히 딱딱한 스윙의 형태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하체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에 대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MC 나영과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네. 제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를 내는 겁니다. 네, 긴장되는데요.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할까요? 제 왼쪽 오른쪽 체중을 이렇게 이동해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체중 이동이요. 체중 이동 네, 맞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굉장히 네.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움직임은 체중 이동이었고 두 번째에 대한 움직임은 뭘까요? 이거 골반을 회전하고 있는 그 회전 움직임이죠? 맞습니다. 이 하체에 대한 이해를 필요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에 대한 동작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하체에 대한 움직임은 체중 이동이 되기는 하지만 체중 이동이 되면서 이 회전에 대한 느낌이 더해진 형태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체가 움직이는 게 파워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상체의 회전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체로 어떤 힘을 쓰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단순히 체중 이동을 해주고 체중 이동을 하면서 회전을 더해주는 걸 상체에 대한 회전과 더해졌었을 때는 훨씬 더 안정되고 많은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에 대한 건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상체에 대한 회전을 도움을 주는 움직임을 했었을 때 더해져서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굿샷. 훨씬 더 힘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탄도도 좋고요. 훨씬 방향성도 좋네요. 네, 제가 지금처럼 스윙을 한 것 와. 같은 형태가 충분한 풀스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문태환 프로가 회전의 원리에 대해서 상하체를 나눠서 알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레슨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문태환 프로의 레슨 계속합니다. 자, 문태환 프로의 레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태환 프로는 회전의 원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문태환 프로 지금까지는 상하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다른 요소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큰 근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골프가 제가 아무리 쉽게 알려드린다고 하지만 그냥 단순히 하체에 대한 이해가 중심 이동이 되면서 회전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상체만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모든 게 만사가 괜찮아진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일관성에 대한 느낌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제가 스윙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체에 대한 근육과 하체의 근육은 큰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두 개의 공을 쳐볼 건데요. 네, 지금 공은 좀 좌측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거리는 적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또 스윙을 봤었을 때 똑같이 하체의 회전과 상체에 대한 회전을 이해하고 비슷한 형태로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네. 가네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 면이 달라서 하나는 공이 왼쪽으로 갔고 공이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 네. 번째는 조금 오른쪽에 힘이 쓰이면서 헤드가 네. 다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그냥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서 조금 열린 듯한 느낌? 첫 다치고 번째는 열린? 다쳤고 두 네. 번째는 열렸다. 네. 너무 굉장히 정답인데 제가 그냥 바보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클럽 페이스가 열렸어요. 네.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네. 반대로 클럽 페이스가 닫힌다고 했었을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왼쪽, 가는 건 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윙 중에 다운 스윙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클럽 페이스를
열고 닫는 건 그렇게 간단한 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지했었을 때 열리고 닫히고에 대한 느낌으로서 공이 어디로 가는지는 판단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스윙 중에 그 느낌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그립과 연관돼서 설명한다고 하면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왼손을 기준으로 손등이 천장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미지를 잡고 그거에 따라서 이 오른손도 이렇게 맞춰서 잡아보겠습니다. 이 그립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스트롱 그립이요. 맞습니다. 훅 그립이라고도 스트롱 하고요. 그립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미 백스윙이 올라갔었을 때 올라가는 길 자체도 잘 열려주고 손목의 로테이션도 충분히 돌아가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이 꼬인 느낌을 자연스럽게 더 풀어줌으로써 훨씬 더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어서 스트롱 그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립 자체를 손등이 천장을 보게 스윙을 하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백스윙이 매끄럽게 잘 올라갔고 그랬을 때 다운스윙이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을 강조한다고 하면 클럽의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을 강조하기보다는 닫아주는 느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제한하면서 스윙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왼쪽 손등을 땅을 보는 듯하게 왼손을 잡고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오른손을 잡고 백스윙을 한다고 하면 백스윙이 좀 막혀있는 형태니까 돌리는 듯한 느낌보다는 그대로 쭉 똑바로 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운스윙이 내려온다고 하면 클럽의 페이스의 면이 로테이션 돼서 돌아가는 듯한 느낌보다는 네. 클럽 페이스의 면을 그대로 유지해서 스윙을 하게 되는 클럽 페이스가 닫혀지는 느낌보다는 열려지는 느낌이 훨씬 더 강조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공이 왼쪽으로 가는 느낌을 더 제한하고 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근육, 이 상체에 대한 회전에서 클럽 헤드 끝이 움직이는 느낌, 그랬을 때 이 클럽 헤드의 끝이 원을 그리는 건 스윙의 궤도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을 때 이 스윙의 궤도가 인투 아웃일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만 내 공이 공 끝이 오른쪽으로 휜다. 그러면 내 클럽의 페이스가 열렸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공을 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레슨을 받고 내가 슬라이스가 나니까 손목을 돌리래 했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손목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몸이 잘 돌지 않고 클럽 헤드가 잘 따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손목을 돌렸었을 때 했었을 때에 대한 단계적인 이해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기 저도 때문에 요즘 레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때 왼손의 스트롱 그립이 점점 심해지는 그립을 요즘 많이 봐요. 네. 왜냐하면 자꾸 슬라이스나 훅이 나니까 왼손을 아예 쥐어 잡으셔서 네. 맞아요. 헤드를 뭐 일부러 돌리려고 하시거나 하는 게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서 타점도 점점 토우 쪽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걸 혹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손목을 돌려서 그립을 잡는 걸로써 클럽의 헤드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손목에 대한 걸 컨트롤했었을 때 팔꿈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일 스트롱 그립을 잡는다고 했을 때 왼쪽 손등만 돌려서 그립을 잡는다고 하면 이 팔꿈치가 돌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운스윙 때 그대로 로테이션이 되기보다는 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토 쪽에 맞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손을 스트롱 그립을 잡아주는데 이 왼쪽 팔뚝도 같이 이렇게 돌려서 잡아준다고 하면 몸 전체에 대한 세팅이 백스윙이 올라갈 때 잘 돌아주게 되고 다운스윙에 대한 느낌도 몸통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서 잘 회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윙에 대한 느낌 자체가 정타를 맞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윙의 궤도나 클럽의 페이스의 페이스 컨트롤로 공에 대한 느낌을 잘 컨트롤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클럽에 대한 이해가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클럽이죠. 이 클럽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잘 컨트롤도 되지도 않고 네. 공을 잘 맞추지도 못할 겁니다. 이 클럽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엄청 단순한데 제가 스윙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정상적인 스윙을 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조금 템포도 많이 느렸고요. 네. 오른쪽에 힘을 조금 많이 쓰려고 하는 느낌이 보였어요. 지금 느낌은 제가 어떤 느낌을 강조했냐면 골프는 공을 똑바로 쳐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 했었을 때도 클럽을 똑바로 빼서 백스윙 타까지 올라와서 똑바로 밀어주는 스윙의 형태를 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클럽을 들고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샤프트는 이 페이스의 안쪽인 힐 쪽에 꽂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클럽을 놔보면 이 토우 쪽이 떨어지는 걸 보았을 때 이 토우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어드레스 했을 때 똑바로 빼는 거에 대한 느낌 자체를 신경을 쓰지만 진짜 온전하게 클럽의 페이스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계속 똑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도하게 어깨까지 뒤집어지면서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지는 않지만 클럽의 페이스가 열리고 이 열린 느낌이 다운스윙에 내려와서 잘 돌려주는 것이 공에 대해서 골프에 대한 똑바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제로 토크 퍼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제로 토크 퍼터는 기본적으로 클럽의 헤드를 샤프트를 연하게 잡고도 헤드가 뒤틀리지 않고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바로 되는 직진성이 좋다고 유명을 한데요. 퍼터는 스윙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이 샷은 클럽의 페이스가 열리는 백스윙 탑의 형태가 있고 스윙이 긴 원 그리는 궤적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에 대한 이해를 했었을 때 훨씬 더 이해를 하고 싶고 골프를 잘 똑바로 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문태환 프로가 어쩌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회전의 원리에 대해서 4가지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한층 더 좀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골프가 쉬워지는 회전 원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2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레슨 2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척추를 고정하고 헤드를 휘두르는 상체 회전으로 스윙에 힘을 만들고 하체의 체중 이동과 회전으로 안전성을 높여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골프의 똑바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골프에서 똑바로란 백스윙 때는 헤드가 열리고 다운스윙 때는 헤드가 닫히는 것을 말합니다.